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회계 처음 할 때 뭐가 안 되면 회계 아예 못해요. 분계를 못하면 회계 아예 못하죠. 맞죠? 이 분계와 같은 개념이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장이 안 되시면 앞으로 할 실기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장은 진짜 꼼꼼하게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틀어지면 힘듭니다. 앞으로 하실 시간이 괴로워요. 많이. 자, 보시죠. 자, 세무조정이라는 거 좀 해볼게요. 자,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일단 세무조정을 할 때 세무조정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회사는 여러분들 당연히 세법에 따른 장부를 작성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를 작성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세법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장부는 회계에 따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에 따른 장부,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를 작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을 1년 동안 장부에 적고요. 여기에서 1년 동안 장부에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비용을 빼서 1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도출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세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인세예요, 여러분들. 알죠? 제가 앞으로 세법이라고 하면 법인세고 다른 세법은 그냥 소득세, 부가가치 다 붙일 겁니다. 알죠? 그래서 세법, 법인세.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신고할 때는 회계상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부하고 세법이 비슷하지만 일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른 다시 우리가 이익을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 아까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용어? 외워주셔야 돼. 꼭 반드시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회계상 수익과 유사한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유사한, 비슷한 개념을 입금이라고 한다겠죠? 입금.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 비용과 유사한 용어가 법인세는 뭐래요? 아까 송금으로 잘하셨어요. 송금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세법상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 줄여서 각사소득. 됐죠?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리과 직원이라고 생각해 법인세과 직원이에요. 난 법인세과 직원이면 이제 1년 동안 장부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나 작성하고요. 많이 힘들었어. 힘들다. 근데 세무서에 그러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세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내셔야 되니까 1년 동안 법인세법상 입금도 구하시고 송금도 구하시고 각 사람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나는 이 법인세를 때려칠 거예요. 맞죠? 왜냐면 1년 동안 장부에 따른 이익도 구해야 되고 세법에 따른 이익도 구해야 되잖아요. 멘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무조정이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입금과 송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법인이라는 뜻이에요. 법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구하고 이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나는 부분 있죠.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별도로 알려주는 게 세무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1년 동안 수익하고 비용을 적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구하고요.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 신고할 때는 요 둘의 차이가 나는 것만 별도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할 세무조정이라는 건 장부와 세법의 차이 나는 걸 세무서에 별도로 회사가 알려주는 겁니다요. 알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좀 용어 여기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보면 자, 장부상 수익은 1,000원이래요. 장부상 수익은 1,000원인데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1,200원이래요.
나중에 이 차이 나는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 세법상 수익인 입금 있죠? 세법상 수익인 입금 1,200원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이가 나는 수익이 200원 있죠? 그 200원의 수익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세무서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장부상 수익 1,000원과 차이가 나는 수익 200원 요 두 개를 알려주면 알아서 세무공무원이 세법상 수익 1,200원 입금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려주는 차이가 장부와 세법의 수익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별도의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자,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부는 수익이라고 부르고 세법은 입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용어가 통일이 돼야죠. 알려줄 때. 그럼 여러분들 장부 우리가 회계하고요. 세법하고 싸운다는 건 실제 싸우는 게 아니라 붙으면 누가 힘이 셀까요? 그렇죠. 법이 더 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법은 그 싸움 잘하시는 분들 만드시잖아요. 300명. 싸움 잘하시죠, 그분들. 그죠? 싸움 진짜 잘해. 생략? 아무튼 그 300명의 싸움 잘하시는 분이 만드는 거고 회계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찾아가면 위원회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대접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위원회에서 국회를 찾아가면 녹차 한 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용어는 세법상 용어에 맞춰요. 아시죠? 통일은 세법상 용어에 통일해 줍니다. 그래서 입금이라고 입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장부상 수익은 1,000원인데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1,2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0원을 더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더해주는 걸 세무조정에서는 산입한다. 산입한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입금 산입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려줘요. 입금 산입.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입금,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0원을 산입은 엄밀히 넣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직원은 장부상 수익 1,000에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0원을 넣어주세요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장부상 수익은 1,000인데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0원을 넣으라고? 그럼 세법상 수익은 즉 입금은 1,200원이구나. 이거 세무공무원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입금 산입이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 자, 반대의 경우 색깔을 뭐로 할까? 파란색 할게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자, 장부상 수익은 1,000이에요. 장부상 수익은 1,000인데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800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세법상 수익의 200은 빼세요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까 넣는 걸 더하는 걸 산입한다 라고 했죠. 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산입을 하지 않는다 라서 불산입한다 라고 해요. 아마 혹시라도 그 세무 2급을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가끔씩 어떤 선생님이 그 세무조정 알려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안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빼는 걸 우리가 불산입한다 라고 표현해요. 또 불산입.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 회사는 장부상 수익 1,000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한테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불산입 200은 빼세요 라고 알려주면 세무공무원이 그래 세법상 입금은 800원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무조정 회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세무조정이 틀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나서서 하는 거지 세무서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널 믿겠다라는 거예요, 회사 너희를.
이걸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지금 말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한 그걸로 알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잖아, 말로 하는 게.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는 그냥 세법상 수익에서 200은 빼. 아시죠? 그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쪽 건드려 볼게요. 비용 쪽. 자, 비용 쪽. 자, 장부상 비용은 600원이래요. 자, 장부상 비용은 600원인데요. 세법상 비용인 송금은 800원이래요. 이때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알려주면 되냐면, 자, 장부상 비용 600에다가 세법상 비용이 800이잖아요. 그럼 세법상 비용인, 항상 세법상 용어에 맞춰줘야 돼요. 세법상 비용인 송금의 200을 더해 주셔야 돼요 라고 알려줘야죠. 더해 주는 게 산입, 빼는 게 불산입이에요, 여러분, 항상. 알죠? 그래서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 200을 넣어주세요, 산입해주세요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송금 산입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는 비용 600에 세법상 비용인 송금의 200을 더해주세요 라고 산입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면 800은 세무공무원이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산입이 더한다, 불산입이 뺀다, 이게 핵심이고 항상 용어는 세법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쪽은 어렵지 않아요. 잘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200.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 예죠. 표현이 송금산입. 회계상 비용으로 200 계상돼 있지 않잖아요. 않지만 세법상 비용 송금에 해당되는 200은 넣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로 외우는 것보단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로 아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근데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거꾸로, 반대로. 이번에는요. 자, 장부상 비용은 600인데 세법상 송금은 400원이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이때는 세법상 비용인 송금의 200은 빼세요 라고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빼세요? 송금? 불산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한다 라고 표현해요.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서 200을 불산입, 뺀다.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세법상 비용인 송금은 400원이겠네 라고 세무공무원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송금 불산입은 예죠. 회계는 비용으로 적혀져 있지만 세법상 송금이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세법상 비용이 아닌 건 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게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해석하면 산입은 더하는 거고 불산입은 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세법상 용어에 맞춰준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얘는 여러분 설명을 몇 번 할 거예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장부상 수익과 세법상 입금이 유사하고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인 송금이 유사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장부상 단기순이익과 세법상 단기순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유사할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몇 개 없으니까 차이 나는 부분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 거 나와요. 우리가 세무조정은 제가 지금 한 건 세무조정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요럴 때 입금 산입한다라고 용어 풀이하려고 한 거고요. 세무조정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세무조정은 장부상 단기순이익 있죠. 장부상 단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요.
장부상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결론이 이게 결론. 자, 그럼 지우고 이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장부상, 제가 앞으로 장부는 B라고 할게. 부. 알죠? B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세법은 텍스에서 T. 알죠? T. 자, 장부상 단기순이익이 1,000원이래, 1,000원. 1,000원인데, 세법상 각사소득 있죠? 세법상 각사소득은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얼마냐면 1,200원이래요. 1,200원. 1,200원. 그러면 제가 방금 세무조정은 화살표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화살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표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장부상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 만드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이익이 200이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면 어디다 두고 세법상 이익이 200이 올라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200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은 뭐 빼기 뭐로 구해요? 이익이라는 건. 그죠? 수익 빼기 비용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다시 여기 위에다가. 수익 빼기 비용으로 이익을 구해요. 법인세가 왜 짜증나냐면, 법인세 갔다가 회계 갔다 다시 회계 갔다가 법인세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알죠? 제가 회계 설명하고 있으면 회계로 가셔야 되고, 법인세 설명 법인세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회계 설명하고 있는 갑자기 여러분들 법인세 생각하고 계시면 이게 막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요. 막 서로 간에.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면 주로 이렇게. 여긴 내가 할 곳이 아니구나. 환불 이렇게. 그래서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세법상 이익이 느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여기 세법상 이익이, 여기 세법상 이익이 늘어야죠? 그러면 세법상 이익이 늘려면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가급적 질문 드리는 건 어려운 질문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익 좀 어렵죠? 이익이 올라가려면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요. 좋죠. 여러분,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거 질문. 알죠? 당연히 세법상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표현해 주세요. 여기. 아이고, 어떻게. 요 세법상 수익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법상 수익 뭐라고 하면 돼요? 아까 세법상 수익. 입금. 그 다음에 이게 올리는 게 이게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선입, 그렇죠. 입금 선입. 그래서 여기에 입금 선입 200 또는 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익은 다시 수익이 변해도 이익은 변하지만 비용이 변해도 이익은 변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세법상 수익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비용 가지고 해볼게요. 비용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세법상 이익이 늘려면 세법상 비용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그렇죠. 세법상 비용은 내려가야 돼요. 동의되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 세법상 비용을 내린다라는 걸 표현을 해보세요. 그렇죠? 세법상 비용 송금. 줄이는 거 빼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 빼는 거. 올리는 거 더하는 거. 그럼 줄이는 거 빼는 거 불산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송금 불산입 200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건 산입, 내리는 건 줄이는 거 빼는 거니까 불산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머리 좀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암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입금 산입 200원, 200원은 무시하고 입금 산입이거나 또는 송금 불산입은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세무조정이에요? 줄이는 세무조정이에요? 그렇죠.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 또는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은 전부 다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가산조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다들 들어보세요.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입금 산입은 수익 더 번 거죠. 맞죠? 세법상 수익을 늘린다라는 건 우리가 더 번 거고 비용을 줄이는 건 덜 쓴 거죠. 회계에서는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수익이 올라갔냐 비용이 줄었냐? 회계는 중요해요. 회계는 이거잖아요. 수익을 늘리는 건 더 번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인 거 원가를 절감한 거 삼성전자가 원가를 절감한 거 그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사가 이익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이익의 질. 그렇죠? 하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 벌든 비용을 줄이든 세법상 이익은 올라가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39페이지로 가실게요. 39페이지. 교재요. 39페이지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저자분이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밑줄 쳐놓으셨죠? 좀 읽어 좀 보겠습니다. 자,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모두 소득금액은 여기서 각사소득 얘기해요.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양자의 구별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금산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송금불산입이라고 해도 되고요. 송금불산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입금산입이라고 해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에는 같은 곳에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9페이지 맨 아래 보실래요? 39페이지의 맨 아래에 그 표 보이세요? 맨 아래 표? 표에서 왼쪽 보세요. 왼쪽. 그 왼쪽 제목에 보시면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 관련된 실기할 때는요.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 같은 곳에 있어요. 맞죠? 세법은 안 중요한 거예요.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익을 올리는 조정이냐 이익을 줄이는 조정이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제는 반대 해볼게요. 반대. 다시 이쪽으로. 자, 이제 반대 상황 해보죠. 반대 상황. 여기 화면 보시면. 자, 반대 상황이요. 자, 이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은 1,000원이래요. 네, 세법상 이익은 얼마냐면 8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800원.
그럼 얘는 세법상 이익에서 빼어 더해요. 세법상 이익에. 빼야죠. 맞죠? 1000 빼기 200 해야 80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갑니다. 항상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에서 출발해요. 그죠? 장부상 이익에서 세법상 이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다 표시하면 세법상 이익이 200이 줄면 되죠. 그죠? 줄면 돼요. 자, 그럼 위에다 표시. 자, 세법상 이익이 줄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세법상 이익이 줄려면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세법상 수익이. 줄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세법상 이익이 줄려면 세법상 수익도 줄어야 돼요. 동의되세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세법상 수익 줄이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 그대로 해서 자, 세법상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입금. 그 다음에 줄이는 거. 그렇죠. 불산입. 줄이는 거, 빼는 거니까 불산입. 늘리는 거, 더하는 거니까 산입.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세법상 수익, 입금. 맞죠? 그리고 줄이는 거, 빼는 거, 불산입. 되실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반대로 이제 비용 쪽이요. 주황색으로. 자, 그러면 이거 비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내려가려면 비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야죠. 비용은요. 그래서 세법상 비용이 늘어야 돼요. 그럼 주황색 한번 표현해 보세요. 주황색. 좀 너무 작나? 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세법상 비용, 송금. 그 다음에 더하는 거죠. 늘리는 건. 더하는 거니까 산입. 그래서 200원. 또는 되실까요? 처음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다시 그래서 여기. 그럼 우리가 입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세법상 이익을 줄이는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아까 이익을 더 늘리는 세무조정 가산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익을 줄이는 세무조정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차감조정이다라고 불러요. 송금 산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세법 용어니까 비용을 올리면 이익 준다. 수익을 내려도 이익 줄잖아요. 그걸 세법상 용어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비용 늘린다, 세법상 비용, 송금, 늘린다, 산입. 그죠? 그 다음에 세법상 수익, 입금, 줄인다, 불산입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했었지만 송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도 구별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차피 세법상 이익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거든요. 200원만큼 지금 사례에서는.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머리 좀 식히시고 우리 3시에 3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시죠.